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의입니다. 오늘은 초록색 제일 첫 시간이니까 지금 초록색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초록색은 우리 초록 마녀, 서양에서는 마녀의 색깔이 주로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그 조명을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초록색을 비추면 얼굴도 으시시하게 보이고 마녀처럼 보이거든요. 까만 모자 쓰고 초록색 피부에 그리고 빗자루를 타고 다니면 이제 마녀겠죠.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초록색 마녀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제일 최초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원인은 뱀에서 파충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파충류가 보통 여기 보시듯이 색깔이 푸르스름합니다. 그리고 피도 붉은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포유류는 따뜻한 붉은색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파충류는 차갑고 붉은색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물론 파충류를 이렇게 이구아나나 뭐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별로 예쁜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충류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에이리언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파충류가 그 악역을 담당해요. 사실은 되게 깨끗한 동물인데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도 그렇고 항상 악마나 사탄,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나쁜 역할을 해서 남을 꿰어서 이브에게 뭘 하도록 속임수를 쓴다거나 이런 걸 하고,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도 뱀이나 이런 것과 우선 빛의 신들이 싸워서 이겨야 뭔가 이렇게 질서를 확립하게 돼요. 그래서 카오스라든지 뭐 이런 어둠 이런 영역들을 파충류가 맡게 되고, 인간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파충류인에 비해서 인간이 가장 어떻게 동경하는 그런 동물은 제가 그림에서 보여주었듯이 무엇일까요? 새죠. 왜?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새에 대해서는 엄청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하얀 새는 인간이 하얀 날개를 달면 이게 이제 거의 천사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천사는 보통 하얀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악마는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 눈도 노랗고 혀를 낼름내는. 그 다음에 천사는 하얀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하얀색에 대한 대조적으로 초록색이 악마의 역할을,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죠. 뭐 그리스 신화뿐 아니라 많은 동화 속에서 동양의 경우는 용 같은 게 약간 신비로운 역할을 하고 비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서양에서 용은 괴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저쪽에서 보여주었듯이 항상 이렇게 영웅이 되려면 용이나 뭔가 좀 날개에 좀 이상한 박쥐 날개를 단 그런 드래곤과 싸워서 이겨서 공주를 얻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동화의 한 장면, 19세기 동화의 한 장면을 스캔해서 보여드리는데, 기사 옷을 입은 이 영웅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용과 싸워야 돼요. 이 용이 색깔이 바로 초록색이죠. 저주와 수치심을 받은 이 동물이 바로 파충류예요. 인간에게 이유 없이 초록색이라는 이유로 저주스러운. 수치심은 뭐냐면은 이 파충류가 이제 이불을 꼬여서 성경에서 이제 이걸 먹으면 좋을 거야,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서 정말로 아담과 이브는 눈을 뜨게 되죠. 여기서 눈을 뜨게 되는 건 지혜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수치심에 눈을 뜨게 돼서 서로 막 몸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치심에 눈을 뜬 이런 계기도 초록색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초록색 드레스가 진짜 아름다웠던 여자 키라 나이틀리가 나왔던 영화 어톤먼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입었던 이 초록색의 드레스, 제가 오늘도 초록색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요즘에 초록색 원피스를 입으면 그냥 뭐 크리스마스 파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초록색 이 원피스 드레스는 약간의 불길한 느낌을 쓸 때 써요. 이 여자가 뭐 핑크나 이런 옷을 입지 않고 그날 초록색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연인을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소녀가 어떤 상상력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춘기 소녀의 어떤 심리적 상황이 자기 언니와 자기의 애인, 언니의 애인 강간범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둘이 영영 헤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인데, 이때 그녀의 정말 아름답지만 불길한 예감을 주는 이 드레스가 초록색 드레스였어요. 스코틀랜드나 영국, 아일랜드 이쪽 지역에 특히 초록색이 너무 눈에 띄는 색깔이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색으로 자주 쓰이는데, 그 이유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주로 입는 색깔의 옷이 뭐죠? 신부의 웨딩드레스? 하얀색이죠. 아까 제가 하얀색은 동경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신부는 동경의 하얀 드레스를 입는데, 신부의 언니가 만약에 시집을 못 가고 있을 때는 노처녀잖아요. 신부의 언니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동생이 먼저 가니까. 그래서 신부의 언니는 보통 초록색의 갓터벨트 리본을 다리에 묶게 돼요. 이게 수치심의 상징입니다. 아까 제가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록색, 눈에 띄는 그 초록색을 한 신부의 언니는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레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불길한 느낌, 그런 것들이 초록색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굉장히 이중적인 색깔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녹십자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힐링 이런 색으로 초록색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옛날에는 특히 중세시대 때는 역시 초록색이 약제사를 상징했었어요. 근데 약제사를 상징했지만 오늘날처럼 몸을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그런 구원이나 어떤 치유의 그런 색이 아니라 모든 약을 취급하는데,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뭐를 약국에서 사죠? 독약을 사죠. 독약도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제사는. 그래서 어떤 약초는, 대부분의 약초는 식물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녹색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는데 독도 취급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색깔이 녹색입니다. 그런 녹색이 한 1880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독을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잘 낫는 그런 안전한 약만 취급하도록 녹십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나폴레옹의 사진을 놔줬는데, 이 나폴레옹이 녹색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살고 있을 때 자기 방을 완전 녹색의 정원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위통이 있었어요.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그래서 위통이 있을 때마다 목욕을 뜨뜻한 물에 이렇게 수증기를 내는 그런 좌욕을 했는데, 녹색으로 전부 벽지를 해놓은 그 인테리어에 황록색 염료를 쓰게 되거든요. 그 염료가 안 그래도 약간 독한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증기를 쐬니까 그게 이제 수소가 비소가 돼서 엄청 치명적인,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녹색 때문에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독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묘한 예술적 기질에도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예술을 상징해요. 보통 서양에서는 채살의 릴파가 쓴 이코놀로지아라고 해서 보통 관념적인 것을 의인화된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있는데, 예술을 표현하는 여자는 초록색 가운을 아래 위로 다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미묘한 예술적 기질이라고 했는데, 예술가는 약간의 광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광기,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을 일깨워야 돼요. 그래야 예술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각을 일깨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듯이 예술을 표현하는 이 여자의 옷은 벨벳으로 된 초록색 옷이고요. 그녀가 들고 있는 악기는 이제 청각을 상징하는 청각적인 악기, 또 새의 청각, 또 꽃의 후각, 이렇게 해서 오감을 일깨우고 있는 여인이 바로 예술을 상징하는 의인화된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상징색도 초록색이에요. 아까 초록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단지 예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상징할 때도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눈을 가리고 악기를 다루는 것은 똑같은데 모든 줄이 끊어진 채 한 줄만 남은 악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졌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여자도 보면 딱 한 줄 남은 요 앞뒤에 정말 맹목적으로 눈을 가린 채 정말 맹목적으로 이 하나의 끈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휴식을 해야지, 입학을 해야지 라고 할 때 한 줄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오히려 너무 힘들 때는 줄을 놓아버리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포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진로에 대해서 한 줄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 이게 희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록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처럼 보이는 희망을 상징할 때 초록색으로 희망을 보여줘요. 여러분, 희망은 그리스 신화에서 누구의 상자 안에 제일 끝에까지 남아있던 건지 아세요? 판도라의 상자예요. 그러니까 판도라가 그걸 열었을 때 뭐가 막 나가죠? 질병, 죄악, 오염, 더러움, 거짓말, 온갖 것이 나오는데 딱 닫으니까 희망이 마지막으로 못 나가고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희망은 그 상자 안에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죠? 더러움, 질병, 거짓말, 사기 이런 거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줄 놓아버리자고. 자, 여러분, 희망은 굉장히 힘든 상태고 사회가 참 어려울 때 캠페인에서 희망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회 광고, 공익 광고에서 자꾸 희망을 강조하면 참 어려운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도 그런 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이 오늘날 그 허용과 안전의 색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 거는 18세기에 여러분 그 사과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뉴튼. 뉴튼이 스펙트럼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뉴튼이 이제 스펙트럼을 발견하면서 3원색, 빨강, 파랑, 노랑을 발견하게 되고 보색이라는 것도 개념도 내어놓게 돼요. 그러면서 초록의 보색은 빨강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강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피의 색깔이에요. 피가 흐르면 어때요? 안전한가요? 아주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빨강은 피의 색깔이고 위험하고 급하고 뭔가 금기된 색깔입니다. 빨강이 위험을 표현하는데 보색인 초록은 그러면 뭘 표현해야 될 수 있을까요? 개념상으로도 안전하고 가도 되고 그죠? 그래서 보색 개념이 들게 되면서 빨강의 반대 개념으로 초록은 안전하고 허용되고 가도 좋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이중적이고 위험하고 독성 있고 광기 있고 알 수 없고 그런 색깔이 갑자기 안전의 색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식의 색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풍경화나 그림을 보면은 아주 초록색 그림들이 왠지 마음에 휴식이 느껴지게 되는데 아마 자연의 색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인상주의자의 그림을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는 인상주의자들이 아름다운 초록색을 참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많은 풍경화가 그려졌는데 왜 초록색을 잘 사용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초록색이 염료가 참 얻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에 비해서 초록색은 17세기에 초록은 녹청에서 얻었어요. 이 녹청은 그야말로 굉장히 해독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녹청을 연료에 이렇게 섞어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녹청 염료를 가지고 초록색 옷도 만들어 입어요. 당시에는 연극 배우들이 초록색 주인공이 있었어요. 초록색 옷을 입은 주인공은 안 그래 좀 마녀 막 이런데 그 옷을 입고 연기를 하다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불길해. 그래서 초록은 불길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화가들이 그리기에 이렇게 얻기도 어렵고 또 독중독이 되고 납중독처럼 그런 색이 초록색이어서 17세기 정도의 그 풍경화에서는 풍경화가 약간 갈색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미술관을 많이 가보시면 초록색이 얼마나 갈색조가 많은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화가들이 보면 바르비종파의 코로 이런 화가들이 초록색을 많이 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인상주의자들은 직접
캔버스와 인재를 들고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들은 주로 뭘 사용했냐면은 녹청가루 같은 이런 걸 사용하면 휙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야외에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이 시기에 이들이 그림을 안전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튜브형 물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초록색 물감, 튜브형 물감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은 환하고 초록빛이 아주 찬란하고 그다음에 색칠감은 그런 왜냐하면 직접 팔레트에서 물감을 믹스해서 쓰지 않고 직접 바로 이렇게 튜브에서 짜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아주 환한 초록색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초록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색깔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이게 초록인지 파랑인지 청록인지 알 수 없는 색, 그래서 불완전한 색, 그리고 또 위험하고 불길해서 죽음을 부르는 색. 약국에서도 안전한 색에는 절대로 초록색을 쓰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이게 먹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그런 색의 초록색 커버를 주시고요. 물론 까만색은 죽음의 색이니까 독이 완전 맹독이고요. 이렇게 알 수 없고 이중적이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파충류의 색이고 인간이 혐오하는 녹색 피를 가진 파충류 이런 초록색이 이렇게 안전한 색, 휴식의 색, 드디어 자연의 색이 된 것은 빨강과 어떤 대조되는 색이었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드디어 초록색 물감을 내기 시작한 때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한 느낌을 주던 색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초록색 드레스를 입으면 결혼식에서는 완전 수치심이었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가 절대로 피해야 되는 초록색 드레스였죠. 그런데 요즘엔 초록색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초록색이 아름다운 색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학교마다 또 초록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또 기업마다 안전 이런 거, 기업의 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로고에서는 초록색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록색은 아주 굴곡진 그런 변화를 겪어왔던 그런 색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색 중에서 가장 이중적이고 굴곡진 그런 색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록색에 대해서 많이 상징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 저는 이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